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김종인이가 계속 그 방송에서 막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자들은 이제 자기 정치 몸값 좀 올리려고 과거에 뭐 있었던 거 있으면 상당히 부풀려 가지고 방송에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게 일체 없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제목을 김종인, 진중권, 김경률 이런 데 위장좌파 이런 표리부동한 자들은 경계해야 된다. 절대 저희가 믿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김종인이가요, 뭘 이렇게 인터뷰에서 폭로했냐? 옛날에 그 대선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벌써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과장해서 자기 몸값 올리니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김종인의 인터뷰는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김종인은 이제 2021년 4월 달에 서울시장은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요. 김종인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잖아요. 2021년 오세훈시장 보궐선거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이가 뭐 쫓겨났는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락이 왔다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김종인이가 국민의힘 나오고 그때 윤석열 총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한번 뵙고 싶다. 이래가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근데 약속 하루 전날 취소가 됐다. 아마 이제 김종인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들었는지 윤석열 총장이 약속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문제는 취소했는데 한 석 달쯤 지나서 그러니까 보궐선거하고 처음에 약속을 잡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취소하고 세 달쯤 지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 지하식당에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세 명이 같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20분쯤 있다가 먼저 일어나 나가고 단둘이 얘기했다. 그때 윤 총장이 앞으로 도와주시면 잘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도와줬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더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가 오히려 팽당했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쭉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주장은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 했는데 약속 전날 한번 깨지고 그다음에 세 달 뒤에 이제 그때 부부가 나와가지고 만났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좀 이따 떠나고 윤석열 그때 그때는 이제 총장 그만두고 뭐 정치할 때겠죠. 아마 이제 도와달라고 해놨고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후보가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팽당했다. 이런 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때 실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이제 김종인은 배제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나 그때 우리가 김종인하고 손잡으면 이길 선거도 전다. 이길 선거도. 이래서 비판해서 김종인은 이제 팽당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이제 김종인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진중권이도 많이 깠죠. 진중권이는 이게 뭐라 했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한 시간 통화한 거 이것도 일방적으로 폭로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쪽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도 총선 패배 다음 날 전화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다 뭐 저녁 이런 이야기를 전부 이렇게 떠벌리고 있잖아요. 진중권이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거,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통화하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경률이도 먼저 금감원장 이걸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추천한 게 아니고 마치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쭉 한 것처럼 이런 걸 이렇게 떠벌리고 있잖아요. 이게 위장 좌파들의 특색입니다. 처음에 저는 위장 좌파들이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봐요. 이런 그 김종인이나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이런 위장 숨어있는 게 우파인 행사하면서 실제 본질이 좌파인 이런 자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봐요. 첫째는 첫째가 표리부동합니다. 이 자들에게 겉하고 속이 틀려 표리부동이에요. 입으로는 정의가 뜨고 공정이 뜨고 하는데요. 뒤로는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종인은 재산도 많지만 뇌물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처벌받은 것만 해도 동안에 얼마인데 뇌물이란 게 한 100번 받으면 한 번 처벌될 겁니다. 김종인 뇌물 받아 처먹는 이런 자가 정의 공정을 외칩니다. 재산단 보십시오. 진중권 방송계에 유명하잖아. 출연료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진중권입니다. 출연료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해당 몇백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옛날에 유시민하고 이런 거 할 때 쓸전인가 이럴 때는 제가 그 조영남 그림 재판을 제가 변호사 했고 그때 진중권을 정인으로 제가 불렀고 그때 정의신문 할 때 저하고 진중권 대화하면서 출연료 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야 이게 해당 20만 원이니까 우리는. 근데 진중권은 우리보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게 정의 공정은 엄청나게 출연료 많이 받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니까 문제죠. 윗선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김경률도요. 그 재산 한번 보십시오. 주로 참여연대에서 막 재벌 감시하면 오히려 재벌이 더 눈치 봐가지고 더 챙겨줍니다. 그 재산 한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에 말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검증 하려면 검증해야 되잖아요. 재산 아파트 어디 사는지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이런 표리부동이 있는 거고요. 이 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 자들은 그 권력을 쫓아서 계속 불나방처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김종인 보세요. 누가 유리하면 요리가. 누가 유리하면 요리가. 비례로 5번 배치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비례로 배치 5번 하는 게 정상입니까? 될 만한 사람 가 붙으니까 되는 거지. 김종인가 잘해가지고 대통령 만듭니까? 어차피 문재인은 될 사람이 되는 거고 박근혜 될 사람 되는 거죠. 김종인 때문에 된 겁니까? 그때 시대 분위기가 될 사람 되는 거죠. 그냥 권력을 쫓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중권, 김경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될 차례잖아요. 될 것 같으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권력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이런 자들입니다. 3명 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자들은요. 꼭 끝에 가면 뒤통수를 칩니다. 끝에 가면 뒤통수를 칩니다. 보세요. 전부 이게 끝이 안 좋잖아요. 끝에 가면 이게 다 폭로하고 김건희 여사 완전히 망신주기에 폭로하고 김경률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김종인도 하는 짓이 또 그렇잖아요. 그때 다 이 자들하고 좀 더 이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 정도로 막은 거지. 예를 들어 진중권에도 통화 한 번 1시간인 걸로 끝나지 만약에 더 큰 걸 상의하고 더 비밀이 있었으면 다 폭로할 자들입니다. 김종인도 빨리 쳐냈기 때문에 평식이가 다행이지 더 깊이 했으면 다 폭로할 놈들입니다. 이 자들이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까? 언젠가는 대통령 탄핵이나 끌어내는데 가장 앞장설 자들입니다. 왜? 본질이 좌파니까. 본질이 좌파고 이용 가치가 없고 우리 자기 정치를 하니까 자기 몸값이 더 나중에 뒤통수 치면서 등에 칼을 꼽을 이럴 자들입니다. 지금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 대통령 부부하고 이게 사적인 인연이 있었다 치고 처음에 상의했다 치고 이걸 하나하나 이게 자기 몸값을 내려고 폭로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요즘 이게 멀리 한다고 하지만 이런 진중권, 김경률, 김종인 이런 자들의 조언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실제 김종인을 뿌리쳤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김경률이가 정권 잡는데 뭘 기여했습니까? 뭘 기여했어요? 처음에 조국 사태 때 조금 비판한 건 있지만 실제 대선에 기여한 거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총선에 김경률 때문에 총선 망친 저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대통령실과 갈등을 만들고
계속 문제 일으킨 이게 김경률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데 그 좌파 선동가들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언젠가는 이게 확고한 우파가 아닙니다. 외연 확장도 중요하고 중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자기들 생활은 표리부동하고 겉으로는 이게 정의공자하면서 뒤로 뇌물받고 돈 챙기는 이렇게 표리부동하면서 그러고 이게 조금만 있으면 다 까버리는 다 폭로해서 뒤통수 치는 이런 게 선동가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외연 확장은 저들에게 얼마든지 찬성하는데 이런 거짓 선동가들, 위장 좌파들, 표리부동한 이중적 인격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